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썰은 우리 로로로님, 프로 질문너, 미스터 질문왕. 질문하기 위해서 태어난 남자. 우리 로로로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네, 질문거리 주신 로로로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입니다. 직장이 월급으로 성공하기 힘든 이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직장이 월급을 어떻게 성공을 해? 성공을 하려면 직장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하려고 대한민국 땅에 성공하려면 직장 월급쟁이 하면 안 되지. 월급쟁이 하겠다는 것 자체가 성공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월급쟁이는 어떻게 성공을 해? 월급만 받아가지고 어떻게 성공합니까? 질문 자체가 뭔가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아, 성공이라는 기준은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추상적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성공이라는 거는 부와 명예를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거죠. 우리나라의 성공이라는 기준은 비싼 집에 남들이 알아주는 비싼 집, 예를 들어서 뭐 강남권의 아파트, 매매로 된 아파트 하나, 뭐 그런 아파트에 사는 거, 그리고 비싼 차, 그리고 매달 돈 한 몇천만 원씩 꽂히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월급쟁이로서 가능해요? 자,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현재 직장이 월급만으로는 성공 근처도 가기 힘들어요. 네. 생활비 빠지고 돈이 여기저기 빠져서 술 여자만 술 여자 만나기 다 참아야 되는데 참는다 해도 돈 모으기 힘든 것 같아. 아니 돈 모으기 힘든 거 아니야. 돈은 모을 수 있는데 모은 만큼의 투자 가치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거죠. 돈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어요. 못 모으는 건 아니야. 모으려면 모을 수 있는데 그 모은 만큼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크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욜로가 생기는 거야. 이래 모아봤자 얼마 안 되니까. 이래 모아봤자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니까. 이래 모아봤자 은행금리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장인 우리가 월급쟁이 생활한다는 거,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성공 안 하겠다는 거죠. 그냥 월급 받아가면 생활한다는 거죠. 평범하게 생활한다는 거. 근데 월급 받아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평범한 삶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세상이 또 돼버리긴 했어요. 자, 그래서 본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의 월급으로 성공하기 힘든 이유. 본론으로. 자, 첫 번째는 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직장인 월급에 비해 각종 세금이나 물가 상승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의 월급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그런 말 있습니다. 차라리 예전이 10년 전이 더 살기 좋았다. 그런 말 있어요. 돈은 적어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급 많이 올랐잖아. 시급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시급 많이 올랐는데 뭔가 살기 좋아졌다. 돈 모으기 좋아졌다. 그런 거 느낍니까?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느끼면 거짓말이에요. 못 느껴야 정상이야. 못 느껴야 됩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월급 오르는 거 이상으로 물가는 더 많이 올랐으니까. 월급 오르는 거 이상으로 세금 부담 더 심해졌으니까.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월급 받아도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세금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 월급 실수령액 계산해 보면 옛날보다 세금 더 많이 내요. 훨씬 더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월급을 세전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 칩시다. 200만 원 받는다 치면 예전 같으면 한 185, 184였어요. 4대 보험 다 떼도. 근데 지금은 180도 안 돼요. 5만 원 정도 더 빠질 거야 아마. 나중에 가면 더 빠지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만큼 월급이 절대 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고 있잖아. 살면서.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그래서 성공하기 힘들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팩트인데 직장인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도래했죠. 이게 큽니다. 일단 성공의 기준이 우리나라에서 각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성공의 기준을 삼는다고 치면 집이에요. 집. 대한민국 땅에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가지고 있는 거. 대한민국에서 보통 집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통 TV에서 얘기하는 건 아파트죠. 아파트.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게 내 집 마련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아파트 가격을 보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벌고 있는 월급으로 아파트 가격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번만큼 지금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솔직히 얘기할까요? 못 삽니다. 못 사요. 특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냥 엉강생심이죠. 그냥 먼 발치에서 쳐다보는 거야. 근데요,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집값 안 떨어질 거예요. 집값 안 떨어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약간 떨어질 거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못 사죠. 예전에도 못 샀어. 이건 확실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못 사는 집이었어.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근처도 못 가는 거였지. 옛날에도 서울 집값이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서울 사람들이 시민들이 월급 가지고는 그냥 못 사는 거예요. 그 그림이 떡이야. 그리고 지금 서울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자기 엄밀히 말하면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집이 아니에요. 다 뭡니까? 은행한테 저당 잡힌 집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달라고 해서 부모님이 돈 보태줘가지고 만든 집이잖아. 순수하게 자기 집이 아니죠.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들어간 사람 어떻게 보면 다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에 월급 모아가지고 뭐 대출 받아가지고 어떻게 연끌해가지고 뭐 아파트 분양권이나 받아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다 막혔잖아요. 다 막혔지 않습니까? 월급만으로는 택도 없잖아 지금. 월급만 가지고 택도 없어 여러분. 수도권 아예 택도 없어. 그냥 불가능해. 그러면 지방광역시도 또 뭐 다를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지방광역시도. 지방광역시도 요즘 아파트 그러니까 월급만 가지고는 못해요. 못한다니까. 거기다가 뭐 대출 조건도 다 막아놨잖아요. 부동산 대출도 다 막아놨잖아. 그나마 일반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조건 가능했던 게 은행에 대출을 받아가지고 대출 승인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집을 사가지고 은행한테 이제 저당 잡혀가지고 이제 10년, 20년 갚아 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다들 그렇게 했었잖아. 대한민국 땅에서 그게 교과서 아닙니까? 정석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 못 하잖아요. 그것도 못 하잖아. 설령 그게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갚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 그 원래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거 20년, 30년 동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집 마련 못해요. 못합니다. 개인의 능력 가지고 못해. 내 월급만 가지고 못해요. 못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일단 대한민국에 성공을 하려면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어야 돼. 내 이름으로 된.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공간조차도 노력만으로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하고 저희 세대하고 다른 게 그런 거예요.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부모님 때 노력만 가지고 가능했지만 저희 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노력에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많이 붙어야 돼. 운도 있어야 되고 편법도 좀 저질러야 되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야만 될까 말까 한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이제 월급만 모아가지고는 안 돼.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청년들의 불만이 엄청 많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은행 이자가 낮아서 뭐 적금 예금을 해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반 직장인 월급이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은행이 이제 은행에 돈을 넣어서 예금, 적금 상품 같은 거 넣는 건데 혹시 은행에 거래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금융권 그 여러분들 그 금리 봤습니까? 진짜 이 누구 코에 갖다 붙이기도 힘들 정도 낮아요. 노로로님 1금융권 지금 금리가 1% 정도 1%. 1%에서 왔다 갔다 그래요. 1%. 1000만 원 넣어도 10만 원 될까 말까 그래. 2금융권 돼야 좀 이제 예금 적금 이제 금리가 좀 높은데 그래봤자 2% 내외 2% 내외. 그래서 은행 이자 가지고 또 이제 돈 모으고 뭐 이렇게 불리고 하는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 합니까? 뭐 비트코인이나 주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 버는 거예요. 그거 번다고 떼돈 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냐고요? 없어요. 오히려 벌어놓은 돈 다 까먹어. 되는 사람은 되겠지만 오히려 까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원금 까먹는 사람이 더 많아. 본전도 못 건진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좀 심한 경우에는 자기가 벌어놨던 거 완전히 날려버리고 빚까지 지는 사람도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주식 올인했다가 원금 다 날리고 빚까지 져가지고 신부자 된 사람들 얘기들 나오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 있잖아요. 노로르니 저희 말고 부모님 세대에서는 은행 이자가 너무 높아가지고 예금 적금만 해도 돈이 모이는 시대였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그때는 금리가 12%막 됐고 11% 12%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불리는 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돈을 넣어서 예금 적금하는 게 정답이었어. 확실하고 정답이었지만 저희 세대는 오히려 은행에 돈 넣으면 바보 소리 듣죠. 정말 바보 소리.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죠. 월급을 통해서 그나마 정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예금 적금인데 이제는 뭐 그것마저도 이자가 낮으니까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버는 돈 대비 나가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큽니다. 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 나름대로는 뭐 아껴 쓰면서 나름 소비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다들 살아가시겠지만 버는 돈 얼마 안 되는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듭니까? 물론 저 세금도 포함이 되는 거고 뭐 일단 먹는데 돈 많이 들죠. 식비 같은 거 식비 돈 많이 깨지고 그리고 스마트폰 우리 스마트폰 쓰잖아요. 스마트폰이 근데 우리가 세금 엄청 많이 내잖아요. 요금 내잖아요. 많이 내지 않습니까? 세폰 같은 거 만약에 뭐 노예 계약을 하게 되면 달에 10만 원 이상 내잖아요. 그게 여러분 적습니까? 크잖아. 여기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스마트폰 쓰면 제가 봤을 때는 한 6, 7만 원 낸다고 봐야 돼. 6, 7만 원. 참고로 저는 4만 3천 원 내고 있습니다. 세폰 쓰면 한 10만 원 나오고 요즘에 나오는 세폰 같은 거. 그리고 뭐 커피가 요즘에 보면 돈 나갈 때가 더 많아요. 젊은 세대들이.
돈 나갈 때가 많다 보니까 돈을 더 모으기 힘들어. 요즘 세대들은 뭐 쓰고 싶은 거 써야 되잖아.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세대이기 때문에 커피 같은 거 사 먹어야 되고 배달 음식 먹어야 되고 맞죠? 그 뭐 브랜드 같은 거 입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간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월급 받자마자 그 돈이 일주일 안에 다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좌이체 돼가지고. 대기업 공무원 정도면 여유 있지 않나고요. 누가 여유 있다 그래요? 로로님 누가 여유 있다고 합니까? 경조사비도 있고. 아니 누가 여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유 있다는 얘기를 누가 하는 거야? 저도 여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빠듯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여유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기업이 무슨 여유가 있어요? 대기업도 성과하고 떡값 없으면 평달에 쪼들리는 거 마찬가지야, 로로로님. 몰라서 그렇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받는 이유는요, 성과급이나 떡값이 다른 기업들보다 많이 터지기 때문에 많이 받는 거예요. 성과급의 떡값이 매달 터지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들어갔다 쳐요. 삼성전자 연봉 6천만 원 알고 있잖아. 근데 6천만 원인데 그 중에 한 3천만 원이 연말에 나와. 2,500에 3천만 원이. 그 연말 성과급으로. 그 나머지 평달, 연말이 아닌 평달 같은 경우 얼마 나오겠죠? 200만 원 초반대 나와. 200만 원 초중반대. 물론 연말에 터지는 게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는 거 있긴 하지만 그게 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 매출이 만약에 떨어지면 실적이 안 나오면 안 나오고요. 그것도 맥스를 찍었을 때 최고점 찍었을 때 많이 나오는 거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부가 수익이 많으면 많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적게 주고 그런 거잖아요. 편차가 심하다는 거죠. 공모에 여유가 있다. 여유 없어요. 로로는 여유 없습니다. 공무원 빠듯합니다. 그냥 공무원이면 다 빠듯해요. 경찰 소방관이면 그래도 다른 직렬보다는 돈을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아도 엄청 많이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고 나가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 경찰 같은 경우 생각해보세요. 경찰은 차가 있어야 돼요. 경찰하고 소방관은 일단 그 순경으로 이렇게 임관하게 되면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 출퇴근용으로. 왜냐하면 경찰 소방관이나 운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그리고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안 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근무지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차가 있어야 돼요. 비상 출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럼 차를 뽑을 수밖에 없어. 그럼 차를 무조건 사야 돼. 경찰하고 소방관은 보통 합격해서 이제 근무지 발령받으면 차를 무조건 사더라고요. 사기 싫어서 사더라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경찰 같은 경우에 지구대로 발령 나잖아요. 그 지구대로 발령하면 순경들이 운전을 해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 좀 다른 직장하고 좀 달라.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에 뭐 그 지구대도 있겠지만 그 기동대 있잖아요. 기동대. 대호 막는 거. 기동중대도 갈 수 있거든요. 기동중대 가게 되면 출퇴근 시간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새벽에도 출근할 수 있어.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한밤중에 퇴근할 수 있고. 그러면 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근무 어떻게 할 겁니까? 출퇴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못 합니다, 이게. 예, 차라리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가는 돈이 많이. 그리고 교대 근무만 하다 보니까 밤에 많이 사 먹어요. 소방관도 밤에 많이 사 먹습니다. 많이 나가요. 물론 월급이 좀 많긴 한데 그렇다고 많이 모으는 것다.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빠듯해요. 그냥 월급쟁이 사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사람 별로 없어. 그 여유가 있다는 건 보통 어떤 경우냐 하면 본인이 월급 때문에 여유가 있다기보다는 집이 좀 사는 사람들. 집에서 뭐 합격하면 뭐 차 한 대를 그냥 무상으로 뽑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집 하나 해준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여유가 있지. 왜냐? 그 월급 받아서 좀 써도 뭐 집에서 해주니까 뭐 내가 따로 모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같은 공무원 합격을 해도 뭐 대기업 들어가도 입장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합격해도 뭐 부모님한테 뭐 기댈 거 없고 집에 딸린 식구가 많으면 돈 버는 족족 집안에 돈 다 나가요.
버는 조치 집에 다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수년째 빚 갚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공무원들 중에. 아니면 형제나 식구가 많아가지고 뭐 동생들이나 가족들이 이렇게 뒷바라지 한다면서 돈 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 돈 못 모아요. 여유가 없어요.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 있겠지만 그냥 월급쟁이는 다 힘들어. 어려워요. 로로런이. 여유가 있으려면요, 집이 원래부터 잘 산다거나 아니면 월급쟁이가 아닌 사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해가지고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찍는다, 순이익이 뭐 2천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찍는다거나, 그런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월급쟁이를 살아간다는 건 빠듯해요. 빠듯합니다. 특히 저 서울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빠듯할 거예요. 서울은 대기업이고 공무원이고 다 빠듯할 겁니다. 서울에 나가는 어떤 그런 물가를 생각한다면, 고정비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쥐어 짜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로로님도 아셔야 되는 게 있어. 월급쟁이 생활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거. 그건 변함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민국에 웬만한 직장인들 여유가 없다. 나간 돈이 많다. 막상 현금의 잔고 보면 한숨 나온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사업을 해야 된다. 사업을 하거나 다른 월급제의가 아닌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유튜브를 해서 성공한다거나 연예인에서 성공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업 아이템을 잘 만들어 가지고 크게 해서 많이 번다거나. 근데 요즘에 사업해서 뭐 잘 되는 사람보다 망한 사람 훨씬 더 많잖아요. 망해가지고 오히려 월급쟁이가 부럽다고 얘기하는 사람 훨씬 더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다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노르르니. 일반 사람들의 성공은 굉장히 멀게만 느껴집니다. 불가능하게만 느껴져요.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하려고 하고 있잖아. 공무원 하겠다가 자체가 성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성공을 안 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삶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일반 사람들한테 이 성공에 대한 문턱은 점점 높아질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이가 팍팍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장의 월급으로 성공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힘들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삶을 저버려야 된다거나 포기하면 살아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성공하기는 힘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돈 때문에 힘들어진다거나 좀 안 좋은 생각은 안 하고 살아야 되죠. 적어도 어느 정도 내가 나중에 미래에 필요한 돈을 모아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진 않더라도, 완전히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뭔가 좀 고생한다거나 나중을 생각한다면 돈은 모아놔야 됩니다. 비록 적은 돈이나 하더라도 꼭 모아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이렇게 질문거리 주신 로로로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